안녕하세요. 책밤 기현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대사 들어보셨나요? 2001년에 개봉한 영화 봄날은 간다 속 대사죠. 유지태, 이영애 주연의 이 영화는 사랑의 시작과 끝을 잔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유지태의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죠. 버스하고 여자는 떠나면 잡는 게 아니란다. 사랑은 참 오묘합니다. 순식간에 불타오르다가도 그 불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쉽사리 꺼져버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영화가 묻고 심리학이 답하다 라는 부제를 가진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라는 책에서 영화 봄날은 간다를 다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종말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때 봄날은 간다. 허진호 2001년. 시련은 일종의 죽음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며 사랑받았던 자신의 죽음이고 둘이서 창조했던 한 세계의 죽음인 동시에 그토록 꿈꿨던 이상적인 사랑의 죽음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련은 때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다가온다. 젊은 베르테르가 실현당한 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도, 카미유 클로델이 로댕과 결별한 뒤 정신병원에 갇혀 비운의 생을 보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더라도 시련은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커다란 고통 중 하나다. 많은 연인이 헤어진 후 눈물과 고통으로 밤을 지샌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종종 마주하는 이 험난한 산행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얻어가게 될까? 시련의 산을 한번 넘어선 사람은 앞에 놓인 또 다른 산을 오를 수 있는 체력이 생길 것이다. 산속에서 무엇을 만나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다음 산행에서 예상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산이 오를 만한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시야도 생긴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발견한 가치를 토대로 다음 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릴 때 자아가 수축하고 감소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사랑할 때 느낀 충만함이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허탈하고 공허해지는 것이다. 사랑 중에 느꼈던 합치의 희열은 반대로 실현 후의 외로운 자아를 더욱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연인이 함께 만든 우리라는 세계는 이제 나라는 원소로 환원된다. 자신만이 상대방의 유일한 사랑이라 여겼던 행복감이 사라지고 고갈되고 무가치하며 무의미한 자신만이 홀로 남는다. 시련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감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자아 중심부를 강타하여 그것을 흩뜨리고 부수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시련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다. 헤어짐은 사랑이 시작할 무렵에도, 사랑이 오랜 기간 유지된 후에도, 혹은 결혼 후에도 올 수 있다. 한순간에 사랑이 식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 일은 금방 눈치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일어난다. 사랑이 식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했던 행동을 조금씩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애정어린 애칭을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고 상대에게 관심이 적어지고 이 문제에 관해 대화하기를 회피한다. 변화를 눈치챈 쪽에서는 내심 불안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한다. 그러다가 점점 연인의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상대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 물러날 곳이 없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는 것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간절한 희망이 현실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인을 붙잡아두고 싶은 마음에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사랑을 시작할 때 상대방을 자신의 상상대로 이상화했던 것처럼. 이때 우리는 사랑이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를 잃지 않으려 하고 반대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거짓된 신호에 집착한다. 거짓 희망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이미 깨어진 혼자만의 약속에 매달리게 된다.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걸 깨달은 후에도 현실을 외면하며 우리의 이별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착각을 붙잡으려 노력하기도 한다. 그 사랑은 자신의 모든 희망이요, 야망이며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끝내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은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 정도다. 현실을 직면하고 이별 후에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며 여전히 신랄 같은 희망에 매달리는 것이다. 떠나간 사랑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애쓴다. 선물 공세, 지킬 수 없는 약속, 혹은 무관심한 척 질투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자신을 더 상처 입히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다. 반대로 시련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포기할 때 우리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실은 별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일시적이었으며 내 연인이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번에는 내 사랑의 근거가 그만큼 빈약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인 사랑의 종말은 결국 희망을 거두고 무감각과 우울을 번갈아 경험하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행동에 몰입하기도 한다. 수시로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우연한 만남을 가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연애할 때 상대방을 떠올리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던 것과 달리 그에 대한 생각은 이제 우리를 속박한다. 그리고 결국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 무기력감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보이는 애도 과정과도 비슷하다. 영국의 심리학자 볼비는 애도 과정을 4단계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죽은 사람을 매우 그리워하고 집착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인생의 의미를 잃은 듯 절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실의 통증을 이겨내고 현실로 복귀하며 회복의 단계를 겪는다. 그런데 실현의 과정도 이와 비슷한 코스를 밟는다. 실현 역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일종의 죽음이자 동시에 그에게 사랑받던 자신의 죽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상우는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는 사운드 엔지니어로 강릉 방송국의 PD이자 DJ로 일하는 은수를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진다. 그리움은 한밤중에 상우를 서울에서 강릉까지 달려가게 만들고 은수를 차가운 밤길 위에 쭈그리고 앉아 연인을 기다리게 만든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둘의 사랑이 삐걱거리면서 은수는 차갑게 돌아서고 혼자 남은 상우는 실현의 고통에 어쩔 줄 모른다. 그는 은수의 사랑이 식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그녀에게 매달리다가 분노하고 끝내 절망한다. 이제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그를 한밤중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내달리게 하고 사랑했던 연인의 새 차를 긁어버리는 유치한 행동까지 하게 만든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겨울 내내 홀로 괴로워하던 상우는 할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서서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녹음기를 잡고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러 가는 그에게 더 깊고 아름다운 세상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온다. 이 영화는 실현의 고통과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행복했던 남편과의 추억만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린 상우의 치매 걸린 할머니로 은유되기도 한다. 그러나 꽃분홍 치마 저고리를 입고 과거에 묻혀 살아가던 할머니에 반해 상우는 결국 그 기억을 뒤로 한 채 현실로 돌아온다. 오히려 이 영화에서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은 바로 은수다. 은수는 애도를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한순간 불같은 사랑에 빠졌다가 그 열정이 식으면 곧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난다. 그녀에게 모든 사랑은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며 타인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 어찌 보면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꿈에 파묻힌 채 치매 걸린 할머니와 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셈이다. 상우가 진흙탕 같은 실현의 고통에서 벗어나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다시 듣게 될 때까지도 은수는 여전히 쳇바퀴 같은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사실 실현의 과정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 깊은 부분을 상대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내가 지니고 있던 어둡고 부적절한 것조차 모두 들여다보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통해 자존감을 넘어 자기 정체성을 확인받았던 사람이라면 그 상실의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결국은 고통을 이겨내고 회복한다. 한바탕 감정의 회오리를 겪고 난 뒤 이제 그 사랑은 마음속 한편의 영상 테이프로 남는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그것의 재상영을 멈출 때까지 테이프는 희미하고 몽롱하게 남아 계속 홀로 상영되고 있다. 우리의 내부 어딘가에 남아 우리의 정서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때로 슬프고 쓰라리게 끝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여러 변화는 사랑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경험으로 남는다. 불행하게 끝난 사랑이라 한들 그 경험이 남긴 것마저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성공적이지 못한 사랑은 성장을 촉진시키고 자아를 확장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몇 달이나 몇 년 후에 입증될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 이미 끝나버린 사랑에 대한 향수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지나간 사랑을 회상할 때 표면에 드러난 이야기 뒤에 숨겨진 두 번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다. 만일 상우가 은수의 참모습을 조금 더 일찍 볼 수 있었더라면, 만일 은수가 그때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두 번째 가능성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을 꿈꾸기도 한다. 사랑의 실패는 역설적으로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룰 수 있었던 완벽한 사랑에 대한 희망을 보증해주는 셈이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향한 우리의 이상화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꿈을 이루어줄 미래의 사랑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불행한 사랑이 오랫동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특히 이미 심리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면 실현의 상처로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상처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나간 사랑에 묶여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불행한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한 종류의 심리적 문제가 실현 후 사랑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과 좌절의 무게를 사랑의 무게 위에 더하게 된다. 상대를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건강하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 개인의 기질 역시 사랑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래서 사랑의 운명은 어떤 개인과 개인이 만나느냐에 따라 늘 새로운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그러니 어떤 사랑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한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을 시작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 탄생할 것이다.
사랑은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놓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그 자체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사랑과 건강하게 동반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줄이고 지나간 사랑을 걸음 삼아 다시 피어나는 힘도 필요하다. 사랑이 우리 삶의 고통을 넘어 그 자체의 진정한 가치를 꽃피워내기 위해서는 말이다.